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최강시사. 자, 정부가 지난 27일에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종합계획안을 내놨는데요. 이게 이 운영 계획이요, 국무회의 그리고 대통령 승인을 거친 다음에 국회에 30일 정도에 제출이 됩니다. 근데 이 계획안에 구체적인 수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맞냐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백지다반지 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이신 윤성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과 주요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이 관련해서 이제 뭐 조언도 하시면서 굉장히 바쁜 시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좀 정신이 없고요. 그러니까요. 또 우리 위원회 내부에서도 의견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구나. 최근에 회의록이 공개된 걸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저희들 논쟁이 치열했습니다. 치열하게, 예. 시간 되시면 한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회의록 한번 보시면 왜 이렇게 연금 문제가 쉽게 해결이 안 되고 복잡한지 좀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 당사자가 굉장히 많이 얽혀 있고, 네. 또 세대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딱 정답을 찾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이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정부는 이번 운영 계획에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면서도 수치는 나오지 않았는데, 먼저 보험료율이 어떤 건지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보험료율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국민연금제도가 사회보험제도라 그래서 국가가 이제 강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인데, 네. 그 모든 걸 뭐 운영하려고 그러면 뭔가 필요한 재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 돈이 필요해서 보험료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제 걷고 있는데, 네. 그 보험료가 이제 월급에 대해서 소득. 이제 소득, 월급, 근로소득에 대해서, 근로소득에 대해서. 예. 건강보험처럼 재산에 대한 소득은 아니고요. 네. 근로소득은 아니고 단지 근로소득인데, 지금 현재 이제 여기 KBS 직원 같은 분들은 네. 보험료를 전체 9%를 걷고 있는데 KBS에서 4.5%를 내주시고 네. 직원 여러분들은 4.5%만 내고 있습니다. 반반. 네, 반면에 지역가입자라고 하는 분들은 뭐 뭐 자영장 하시는 분들하고 뭐 레미콘 기사 등등 이런 특수 형태의 근로자분들은 본인이 이제 9%를 다 부담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어떤 직종에 종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네요. 보험료 부담 체감도가 또 그렇겠네요. 이렇게 좀 다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번 정책 발표, 정부 발표 나왔는데 수치가 안 나와서 많은 분들이 이거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신데 어떻게 보셨는지. 뭐 지금 우리 사회자님 기자님 말씀 주셨지만 이거 백지 뭐 아니냐 그러는데 언론에서는 맹탕이다 그러면서 맹탕도 아닌 맹물이다 뭐 이렇게까지 아주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큰일 났네.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 네. 하여튼 제가 25년 동안 보험료 9%에서 단 1% 포인트도 못 올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도의 연금 지급률이라는 게 또 중요합니다. 지급률은 뭐냐면 예. 영어로는 뭐 인컴 리프레스먼트 레이트, 이제 소득 대체율이라 그러는데, 네. 근로자한테는 월급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월급 대비 연금을 얼마 주느냐가 지급률입니다. 얼마 뜯어가나? 아닙니다. 얼마 주는지. 근로기간 동안에 월급 받은 게 있으면 퇴직 이후에 이후에 그 받는 월급 거. 대비 얼마로 연금을 주느냐가 지급률입니다. 예, 지급률. 우리가 지금 낮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낮지 않고 예. 조그만 나라 제하고는 OECD 한 평균 근처 갑니다. 지급률은.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받아가는 보험료율은 OECD 평균 대비 절반도 채 안 되고 있어요. 조금 내고 많이 받는 네네. 구조군요. 근데 이게 25년 동안 1%포인트도 안 올리다 보니까 네. 국민 여러분들은 이게 당연한 줄 알아요. 우리가 빨리 우리나라 올렸어야 좋은 나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차라리 25년, 20년 전에는 그때도 경기가 어렵다 그랬지만 지금보다는 낫잖아요. 네네. 성장률도 높았고 네네.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때도 어렵다고 못 올렸는데 지금 또 그때보다는 더 어렵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국민들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살기 힘든데 우리한테 또 뭐 더 걷어가려고 그러냐. 또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팽배하게 있거든요. 또 젊은 층들은 우리가 이런 보험료 내서 연금 받을 수 있을까, 또 그러다 네, 보니까 걱정하시죠. 이게 앞뒤로 모든 연령층에서 또 그렇고, 특히 젊은 세대들은 더 걱정 많이 하세요. 솔직히 또 여서야대 국면에서 네. 총선도 또 얼마 안 남았으니 국민들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로 이것도 네네. 보험료 올린다 그러면 또 총선에서 또 굉장히 국민 여러분들이 네. 또 안 좋은 표시를 그렇죠. 하지 않으실까, 뭐 이런 걱정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백지로 낼 수밖에 없었다. 어쨌든 객관적으로 보면 정부는 그렇다고 하지는 않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런 여러 가지 고려가 좀 포함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저희 그 프로그램에 김용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가지고 네. 2093년까지는 적립금 소진되지 않을 뭔가 묘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수익률이나 지급 개시 연령을 줄이거나 뭐 이런 걸 조정하는 거, 이런 거는 좀 반영이 안 된 겁니까?
글쎄 뭐 저희가 9월 1일 공청회 할 때 안이 88개 나와서 18개나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랬는데 최종에 또 6개가 더 추가돼 갖고 14개요? 18개에다가 6개가 추가돼서 24개다 보니까 와. 이건 뭐 당신들이 전문가 맞냐 이런 소리도 나왔었는데 네네네네. 네. 제가 공청회를 할 때 재정 안정 달성할 수 있는 조합이 있었어요. 어떤 근데 겁니까? 이제 지금 보험료가 9%인데 10년 동안 매년 0.6%포인트씩 15%로 6%포인트를 올리고 그다음에 이건 국민 여러분들이 안 좋아하는데 근데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당장 올리는 게 아니라 2038년부터 예. 5년마다 1세씩 올려서 2048년에 68세까지 연금 수급 연령을 3년 더 연장하는 거거든요. 예. 거기다가 여기까지는 재정 안정이 안 되고 거기다 기금융 수익률을 잘해서 매년 0.6%포인트를 더 올릴 수 있으면 그 세 가지 조합이 되면 2093년까지 줄 돈을 확보할 수 있을 거다 그랬는데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재정 안정방을 당당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안했던 게 보험료를 10년 동안 매년 0.6%포인트씩 15%까지 올리고 그다음에 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수급 연령 3년 연장하는 걸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를 못해서 네네. 괜히 이 얘기 잘못 꺼냈다가는 네. 개혁의 개자도 못 꺼내니까 다른 방법을 취하자. 2033년에 자동 안정 장치를 도입해서 자동 안정화 장치 어떤 겁니까? 자동 안정 장치라는 게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25년 동안 보험료를 단 1%도 못 올렸잖아요. 네. 우리 정도 연금을 지급하는 나라들은 18%에서 20% 이상 걷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걷네요. 네. 근데 이것들을 좀 알려드리면서 우리가 공론화해야 되는데 그런데 정부에서 예전에도 안을 만들어서 국회를 갖고 가면 네. 뭐 정부에서도 좀 적극적이진 않았고요. 그동안은 2007년 개혁 이후에는 국회에서는 국민들이 싫어한다고 또 다른 쪽으로 자꾸 가고 그러시는 거예요. 의원들은 이제 선거 투표를 네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고 또 표피즘 정책들이 득세를 하다 보니 정치권에 맡겨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네. 자동 안정 장치는 뭐냐면 네. 연금 제도를 크게 재정을 안 좋게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아이들을 적게 낳는 출산율이 적은 그렇죠. 거고 저출산. 오래 살아서 연금 받는 게 늘어나는 거고 고령화. 네,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서 경제가 나빠지는 세계 다 세가- 우리나라 얘긴데? 네, 다 얘기해요. 큰일 났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재정 안정주의를 취해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sustainability factor 지속 가능성 계수라는데 요 세 가지를 넣어봐요. 네. 그래서 독일 연금 제도가 지속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떨어진다 그러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자동으로 연금을 조절해서 삭감을 해서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2093년까지 별 문제 없이 연금 제도가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가 시스템적으로 운영하는 거군요. 그래서 정치인들한테 법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런 사정하는 게 아니라 예. 자동으로 조절이 된다는 거죠. 근데 자동 조정하는 것도 국회에서 통과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독일에서는 예를 들면 슈레더 총리가 진짜 아주 큰 마음 먹고 총대를 통과시켜서 매야 되네요, 누가? 예, 저 일본에서는 고이즈미 수상이 총대를 메고 통과를 시켜줬죠. 그런데 참고로 우리가 OECD 회원국이잖아요. OECD 네네네. 회원국 중에서 노인 빈곤이 제일 높다 그러잖아요. 벌써 그렇게 됐죠. 그런데 네. 자동 안정 장치를 도입한 나라들이 OECD 회원국 중에서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군요. 네. 근데 그 자동 안정 장치 도입이 가장 필요한 나라 우리인데 네. 우리는 얘기 조금 꺼냈다가 지금 뭐가 아니라 몰매를 맞고 있어요 정부가. 그럼 이번에는 그러면 도입 안 될 걸로 보세요? 아니 저는 이거 국회에서 다른 거 몰라도 이건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언론에 네. 저 어제 오늘 보도되는 게 원래 이 취지를 잘못 전달하고 있어요. 어떻게 좀 제가 오해받고 있습니까? 오해를. 자동 안정 장치를 도입하면 이게 연금 재정이 자동으로 안정되니까 네네. 소득 대체 급여율이 좀 떨어집니다. 적게 받는다. 네, 이게 하나가 이제 동전이 양면 있잖아요. 그렇죠. 재정 안정이 되면 그렇죠. 좀 적게 받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소득 대체 42.5가 적다고 더 올려달라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렇죠. 뭐 예. 하겠다는 거냐 니들 뭐 이런 식으로 반발이 굉장히 심하고 또 그걸 주장하시는 분들이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하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왜 말도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소득 대체 더 조금밖에 안 떨어져서 보기 때문에. 연금 지급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 네네네네. 지금 우리 노인 빈곤율 굉장히 높은데 무슨 소리냐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뭐 정부에서도 지금 아마 추진하고자 하는 건 자동 안정 장치 지금 당장 하자는 게 아니라 네네. 우리가 이미 1998년 법이 통과돼서 2033년까지 점차적으로 연금 수급 연령이 65세까지 늘어납니다. 예, 올라가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뭐 제대로 고친다면 10년이 남아 있잖아요. 네네네. 10년 동안 제가 제안했던 것처럼 보험료를 어렵더라도 한 15%까지 올려놓으면 그러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적게 부담하는 보험료 폭이 좀 좁혀지잖아요. 그러면서 받는 거하고 내는 거의 균형을 좀 맞춰진 뒤에 2033년 이후부터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가
제도로 어느 규정을 맞춰놨으니까 그 이후부터 10년 뒤부터 장기간에 걸쳐서 자동 안전장치를 도입하는데 그것도 스웨덴식으로 무지막지한 자동 안전장치가 아니라 네. 핀란드식의 기대 여명 계수라는 게 있어요. 기대 여명 계수.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Life Expectancy Coefficient라는 건데 네. 이게 뭐냐면 이 연금 재정이 불안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전에는 환갑 60, 40면 오래 사셨다가 잔실했잖아요. 요즘엔 오래 사시죠. 이번 재정 추계에서는 93년에 91세까지 사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사시니까 오래 연금을 받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자동 안전장치란 뭐냐면 네. 연금 주는 건 똑같은데 저 오래 사시니까 네. 받는 기간이 늘어나면 매년 그만큼 좀 차감을 하자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면 어쨌든 연금이 줄어들잖아요. 그쵸. 나이 먹을수록. 근데 핀란드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거기서 연금을 떨어지지 않게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네. 노동시장을 개혁해서 그 연금이 줄어드는 만큼 더 일하게 해서 연금이 안 줄어들게 하고 있어요. 이미. 정년을 늘리는 건가요? 네. 그러면? 뭐 정년이든 아니면 퇴직 후 재고용이든요. 재고용도. 그래서 이것도 고용 유지를 하는 거군요. 어떻게든. 이거 시간에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네. 지금 의무나이 연령이 59세까지 보험료는 KBS에서 50%를 부담해 주는데요. 네. 63세까지 자기 자발적으로 연금 보험료를 낸다 그러면 KBS 직원들 자기 보험료를 100% 내야 돼요. 예. 이게 의무납입 연령의 개념입니다. 이게 또 뭐 이게 소득도 없는데 연금 더 내라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데 소득이 있을 때 떼용주가 50% 부담해 주는 게 의무납입 연령이거든요. 네네네. 지금 우리가 59세까지니까 장기적으로 65세까지 한 5년 늘려주면 그 연금액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리고 앞으로 더 65세에서 더 오래 일하면 이 기간이 늘어날 거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할 수 있는 게 네. 지금 대통령 소속의 저출산 고령사회 네.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네, 경사노위.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에서 이걸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하면 65세까지 일할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연금도 세이브할 수 있다. 지금까지 윤성명 한국보건사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0월 30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최강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